그다음에 이제 처방은 개강조초 황신부탕.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이제 이 개강조초 황신부탕은 개지거 작약탕 플러스 마왕부자 세신탕이에요. 개지거 작약탕은 맥촉흉만이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왕부자 세신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해도 되는데, 그럼 마왕부자 세신탕을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왕부자 세신탕을 하려고 하니, 마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갔노? 마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약이 감초마왕탕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왕부자 세신탕을 하려고 하니, 그거보다 좀 비슷한 놈이 마왕부자 감초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놈을 밟고 가야 마왕부자 세신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지탕을 지금까지 쭉 했으니 마왕 살짝 맛보고 가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 여기 질문 좀 받고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개지거개가 영출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제가 질문 드릴까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의원에 통증 환자가 많아요. 현실이 통증 환자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통증 환자가 많은데, 뭐 다른 병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래 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서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약 같은 걸 써가지고, 보통 일반 우리가 아파서 병원 올 정도, 이거 침 맞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작약을 쓰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개지나 부자 같은 좀 온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개지탕, 신체통 했는데 물어봅시다, 한번. 자, 둘 중에 하나, 일반적인, 뭐 이게 경우를 딱 말하면 제일 좋지만, 대체적으로 개지부자를 써가지고 좀 통증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에 많이 올까요? 아니면 작약 같은 걸 써가지고 하는 환자가 많이 올까요? 자, 개지부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맞네요. 작약. 역시 상급 병원에 있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많은 곳은 다르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작약을 얘기했을까? 한번 간단한 근거를 그러니까 이제 약제 설명 말고 내가 환자들이 좀 이렇더라, 환자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너무 한 곳에 있어서 편협된 사고에 갔어요. 아이고, 이제 큰 병원에 계신데. 네. 제가 본 환자분들은 보통 여러 군데 다 다니다가 안 돼서 오셔서 뭔가 1차적으로 그냥 아프다보다도 아픈데 뭐 속도 안 좋고 속에 병도 있고 소변도 안 나오고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진 분들을 배웠어요. 그런 경우는 단순한 개지부자보다는 좀 복합적인 리증을 다스려야 된다. 혹시 형님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봐도. 보통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찜질도 찜질도 하고 온열 치료도 하고 온열 치료를 기본적으로 한다. 진단 치료는 어느 정도 해보고 이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특성상 온열 치료는 흔하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장판에 지져도 되고 핫팩 중 하나 정도는 집에 있다.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왜 개지부자를 써야 되는지 최근에 갑자기 이제 병원 진료를 많이 해보신 경험으로서 가장 감각이 예민하실 텐데. 저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른.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환자분들이 보통 만성질환은 따뜻한 찜질할 때 좀 나아지시고. 그래서 그런 온열장을 좋아하시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거기에
근육에서 순환이 정체되고 양기가 부족하고 해서 고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양물질이나 급성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는 자극을 먼저 공급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돌려주는, 기운을 돌려주는 계지나 부자를 먼저 쓰는 게 낫지 않나? 아, 이게 계지부자, 그러니까 핫팩으로 안 된다. 살짝은 좋을 수 있으나 약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확실하게 그거는 겉으로만 따뜻한 건 맞는데 겉으로만 해주고 안 된다. 확실하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뭐 스님이 생각하시는 또 주로 이제 생각할 때는 노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네네. 한의원에 특히 네. 잠깐 아픈 분들보다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아프셨고 신장이 좀 강해지고 그분 구해주셨어요. 그럼 오래되다 보면 그 달다 보면 진액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관절이나 근육에. 그 얘기죠, 형님. 할매들이 얼마나 그 가만히 있는다. 많이 쓴다, 많이 써, 근육을, 관절, 물이 있겠나, 이 말이죠. 예, 해석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둘 다 쓰면 안 되나? 야, 역시, 이제는 뭐, 이제, 네. 맞죠? 동의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음문에 자체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양미가 뒤로 이렇게 돌려줘야 작용이 네. 된다. 갑자기 이제 이론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사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구분을 해서 말해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꺼낸 이유는 계지부자를 쓰는 통증과 작약을 쓰는 통증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 여기 다 얘기 나왔습니다. 따뜻하게 한다. 확실히 그 말은 순환부전이다. 그게 아마 그 계지부자를 쓰는 거고. 그래서 주로 이제 냉통이라든지 실이다. 뭐 아니면 차갑게 날씨가 차가워지거나 아니면 내 체력이 떨어지거나 기타 등등 그런 약해지는 상황이 아마 그럴 거고 작약이라고 하면 좀 뭐 쓰고 나서 어제 뭐 설거지를 하고 좀 과로하고 나면 좀 아프다. 그때는 확실히 많이 썼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럴 때 아프다는 건 확실히 좀 물을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이제 구분하자고 하면 그런 거고 근데 그게 한 번에 그래 됐겠습니까? 무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엎치락 뒤치락 엄청나게 반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쓸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최근에 통증 환자들이 이제 보험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부자나 천호 같은 약 그러니까 뭐 보약을 원한다면 굳이 그걸 가지고 해결하지는 않지만 통증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럴 때는 저는 계지부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그런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약도 같이 써야 되고요. 자, 감초마왕탕 보겠습니다. 감초마왕탕은 여기 조문이 좀 재밌습니다. 리수의 일식면목 황종 기 맥침 소변분리 감초마왕탕역 올비가 출탕 되어 있습니다. 줄이면 부종에 소변분리가 있을 때 감초마왕탕 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부었어요. 소변이 안 나와. 감초는 빼고 마왕을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줄이면 부종에 소변 안 나올 때 이뇨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한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부종에 소변 분리가 있을 때 이뇨법을 쓰겠습니까? 발한법을 쓰겠습니까? 이뇨법. 발한법. 장중경 혼자 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임상에서 겪어본 거예요. 발한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흔하겠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부어서 소변이 안 나와요 할 때 어느 한의사가 발안을 시켜야지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글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책에 안 적혀 있을 뿐이지. 발안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없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에 마왕 썼다고 써보세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병원에 수련할 때 저희 환자는 아닌데 그 신경내과에서 그때 꼬마인데 신우신염이에요. 진짜 나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얼굴이 진짜 이만해집니다. 부종으로. 조그만 애가 그때 한 7살도 안 돼. 진짜 얼굴이 이만해집니다. 손도 그냥 붓는 게 아니고요. 손이 빵빵해져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드리는 뭐 그것도 신우신염이었나? 뭐였어요? IgA 신증인가?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열이 생기면서도 부종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그 애 같은 경우에도 발열이 있었습니다. 발열.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부종 눌러가지고 푹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아작납니다. 그런데 그때 한약 써가지고 퇴근했습니다. 양방의사도 내과 과장이 올라와가지고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 이거는 빨리 지금 전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입원시킨 게 아니에요. 환자가 온 거야. 자기가 여기 입원하겠다고. 아마 그때 그 교수님 지인이었을 거예요. 잘 낫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논문 이제 준비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여기에서 생각하기에 천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마황이 가장 적합한 증상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천식입니다. 천식. 그래서 기침에도 쓰지만 기침은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천은 마왕의 그 좀 타겟이 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부종의 마왕을 사용한다. 딱 목욕탕에 몸을 딱 가둬두면 숨찹니다. 마치 피부가 꽉 닫혀가지고 아까 그 꼬마애처럼 딱 이렇게 닫혀버리니까 호흡이 가쁘면서 이게 빵빵하게 붓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요도도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경우, 이게 딱 그래서 겉에가 완전히 랩으로 씌워진 것처럼 딱 밀폐되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느낌을 가지면 그럴 때에나 부종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 이제 천해, 오한, 무한, 골절동통 이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는 쓸 수 없다. 제 주장입니다. 마황은 기릭동동은 천해, 수기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고 오풍, 오한, 무한, 신통, 골절통, 부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의 개념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땀 낸다고 하는데 제일 겉에 있는 부위에 물이 차 있다. 피부에 물이 차 있어서 물을 빼내는 거다. 마왕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미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땀을 낸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물이 차 있으니 물을 빼낸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초마왕탕은 천 혹은 오한, 무한, 골절통. 부종도 저는 쓰기가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종은 월비가출탕이라고 있습니다. 마왕가출탕. 요럴 때는 차라리 맞을지 몰라도 마왕감초, 마왕탕, 마왕감초탕으로 부종 쓰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마왕 단독의 어떤 증상으로 보는 게 좋고 조문대로 하는 거는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